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6년이면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인데요. 그때는 진짜 500원만 있으면 종이컵 가득 떡볶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원으로 떡볶이는커녕 생수 한 병도 못 사는 시대가 됐죠. 분명 같은 500원인데 시간이 갈수록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계속 줄어듭니다. 내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통화량 M2라는 개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M2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 예금, 단기 금융상품까지 포함한 경제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돈의 양인데요. 한국은행 통계를 보시면 이 M2는 지난 수십 년간 가파르게 치솟아 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보다 더 가파르게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2026년 올해 정부 예산안을 보셨나요? 사상 최초로 728조 원이라는 역대급 확장 재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상 첫 700조 돌파인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추경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중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다는 건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가만히 앉아서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또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유로 예적금을 선호하시는데요. 하지만 물가가 3%씩 이렇게 오르는데 예금 금리가 2%대라면 매년 실질 자산의 1에서 2%씩 강제로 도둑맞고 있는 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주 무섭게 가난해지는 시대.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 역시 대기업에 입사해서 꼬박꼬박 저축만 잘하면 인생에 돈 걱정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10년을 넘게 일해도 삶은 더 팍팍해지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위의 40대, 50대 선배님들을 봐도 비슷합니다. 연봉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인생 난이도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집 대출금, 자녀 교육비, 가족 부양비에 치여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되기 일쑤입니다. 사실 과거 부모님 세대는 금리 20% 시대, 그래서 저축만 잘해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수명이 길지도 않았고 부양해줄 자식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 여기에 고물가까지 다중고 시대인데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50세입니다. 그럼 은퇴한 후에 40년, 50년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국가도 회사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투자를 해야겠다는 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도 잘 해야 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퇴직금 들고 나온 분들은 사기꾼들의 1순위 표적인데요. 잘 모르는데 조급한 마음, 빨리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 적은 돈으로 크게 불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50대, 60대에게 자산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큰 타격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드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에 하려고 하지 말고 현역에 있을 때 미리 은퇴 후의 삶을 그려보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 정도 꼬박꼬박 나오도록 세팅을 한다면 자본주의는 졸업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2026년 자산 증식을 위해 꼭 해야 할 것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화에만 올인하지 않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최신 세계경제 전망 데이터를 볼까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올해 1% 후반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은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나 상향 조정된 2.4%의 견고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 규모가 훨씬 크고 성숙한 미국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률 역전 현상이 2023년부터 무려 4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역전 현상은 흔한 일은 아닌데요. 과거 오일 쇼크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나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제는 뉴노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미국은 AI와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전 세계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성장 동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라는 강력한 변수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 내 공장 건설을 강제하는 온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기지도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출로 국내에 유입되던 달러가 구조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어떤 자산이 오를지는 아무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화를 분산하고 국가를 분산하고 다양한 자산에도 분산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원화에만 올인하는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절세계좌의 활용입니다. 우리는 적은 돈으로 최대 효율을 내야 하죠. 많이 벌어도 세금과 건보료로 다 뺏기면 남는 게 크게 없습니다. 세금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여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과 ISA나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계좌에서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것은 10년 뒤 자산 규모가 수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새나가는 세금을 막으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 만들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총 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최소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월 35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자산에 투자하여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돈 1만 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내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는 그 강렬한 경험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작은 시작이 결국 월 300만 원, 500만 원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할 거고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실행의 차이가 훗날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지만 이 성공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혹여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 평생 돈 걱정 없는 월 300만 원 포트폴리오 완성반 누부공 강의입니다. 개념편과 실전편으로 나누어서 A부터 Z까지 5주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가득 담았습니다. 2026년 바뀐 세법에 맞춘 최신 절세 전략, 유튜브에서 풀 수 없었던 디테일한 이야기들, 그리고 평생 마르지 않는 월 300만 원 현금 흐름 시스템 만드는 실전 방법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살면서 꼭 한 번은 투자 공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행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격차는 몇 년 뒤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무섭게 벌어질 겁니다. 현재 누부공 강의는 리뉴얼 기념 기간 한정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수많은 수강생들의 만족 후기를 보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똑재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노후 준비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